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출근 시간 분당선 순회역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이 다쳤습니다.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며 KBS 사장 사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가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선관위 해팅 시구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마을 예술 창작소 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5억 9천여만 원을 3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각 단체의 대표가 모두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MBN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추진했던 마을 예술 창작소 사업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과 함께 서울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서 특혜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3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각 단체의 대표가 모두 다 동일 인물이었거든요. 선정 과정도 수의 계약에 또 심사위원이 이 대표 지인이 들어가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뉴스쪽에서 좀 더 자세히 파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마을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마을예술 창작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예술 창작소 조성하는 일, 이런 일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교육 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도 정했는데 3개 단체가 차례로 맡았고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모두 5억 9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의 대표는 동일 인물 A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경쟁 입찰 대신 다양한 평가 요소를 담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독점 운영이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규정을 어기면서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A씨와 함께 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관련 조례를 어긴 겁니다. 특혜성 수의 계약이라든지 또는 셀프 심사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이 더욱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는 내일 4차 회의를 열 계획인데 과거 서울시 보조금 운영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순철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우선 마을 예술 창작소 이게 뭔가요? 네, 지난 2012년에 시작이 됐고요.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주민들이 모여서 음식이나 책을 만드는 등 주제도 매우 다양한데요. 매년 50여 개 단체에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 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운영지원 사업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제한해 놨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펴봤더니 66개 단체가 규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영리단체가 29곳, 정관이나 설립 절차 신고가 없는 임의단체도 37곳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이 임의단체 37곳에 간 보조금이 3억 9천만 원입니다. 감사 보고서는 사업의 순수성과 공익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적었는데요. 또한 선정 단계에서 개최되는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심사위원들의 청렴 서약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에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예산의 쓰임새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네, 예산은 크게 시설비와 소모성 경비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화장실 개선 공사나 바닥 보수 또는 내부 수도 공사, 옥상 공사 등이 시설비로 분류됩니다.
감사보고서는 해당 공간이 개인 소유 공간이라면 보조금이 그 공간을 개선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보조금이 매몰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는 과거 서울시가 자격 미달의 6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실수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고 개인 사용분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또 일부 있고 조사할 게 많네요. 지금까지 뉴스 추적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근 시간 경기도 성남 순회역과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수많은 시민이 마치 도미노처럼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역과 백화점, 상가들이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중심 상권에 위치해 당시 에스컬레이터에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탑승객이 꽉 들어찬 상태였죠. 평온했던 출근길이 난장판이 되기까지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시민들이 빼곡하게 탔습니다. 한 여성이 계단에 발을 딛는 순간 위로 향하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에 타 있던 시민들이 아래로 우르르 쏟아져 내리고 넘어진 사람들이 아래쪽부터 겹겹이 쌓이고 맙니다. 일부는 에스컬레이터 옆 난간을 뛰어넘어 탈출하기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평온했던 출근길이 사고 현장으로 바뀌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에서 9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했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안 탄 사람들을 끌어당겨주고 하고 계셨어요. 이 사고로 시민 14명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3명은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광장과 백화점이 붙어있는 이곳 지하철 출입구는 평소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출근 시간대 갑자기 벌어진 역주행 사고로 하마터면 더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가슴이 둥둥둥하죠. 불안하죠. 언제 또 사고 일어날까 이런 생각. 이 타겠어요 이거 에스컬레이터를. 사고 당시 누군가 수동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조작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 결함이나 고장으로 주행 방향이 바뀌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는 한 달 전 실시한 정기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이 에스컬레이터를 자주 이용하던 시민들은 수리하는 모습만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올 들어 수리한 것만 또 10번이 넘었다면서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에 설치된 9m 길이의 승강기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된 기기였습니다. 사용한 지 15년째가 됐지만 점검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이 시행한 정기 검사에서 합격 결과를 받아 오는 7월 7일까지 검사 유효 기간도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10일 이뤄진 유지 보수업체의 월간 점검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데 자주 왕래하던 이용객들의 기억은 다릅니다. 이거 맨날 통제된다니까. 올해도 한 10번은 봤어. 하행선만 오고 상행선 스톱시키고. 여기는 맨날 고장. 뜯어 고친다고 위에 뚜껑 열고. 뭐 자주 그러니까 그냥 또 오늘 또 일어나 보다 그냥 생각하고 또 돌아가고 이러는 거죠. 더구나 사고 당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사고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시기에 다른 역에 설치된 기기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와 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과 대책, 신혜진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났던 사고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10년 전쯤 2013년 7월 이번에 사고가 난 순회역 인근의 분당 야탐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승객들이 뒤엉켜 3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사고는 왜 일어났던 겁니까? 네, 야탐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원인은 1년 뒤에 밝혀졌습니다. 네. 정비업체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짝퉁 부품을 쓴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네. 네, 다른 사고도 살펴보면 2018년 대전역 에스컬레이터는 기계 오작동으로 역주행 사고가 났었고 2017년 안산역에선 체인이 끊어져서 9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처럼 이렇게 또 사고가 난 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발판까지 동력이 전달되려면 여러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스컬레이터 발판 아래에 있는 여러 체인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동력을 상승부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동 체인 등 장치가 끊어지거나 부품이 파손되면 동력 전달이 안 돼 멈췄다가 기계와 탑승객의 무게를 못 이겨 거꾸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손상이 됐을 때 그 모터가 돌리는 상승 방향의 동력을 전달을 못하니까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그 무게 때문에 거꾸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거를 막는 그런 다른 장치 같은 건 없는 겁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역주행을 막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정부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2014년 7월 새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순회역 에스컬레이터에도 이 방지 장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는데도 사고가 나면 타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타야 합니까? 네, 일단 에스컬레이터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달 자체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검사에서 결함 등을 걸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용객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말고 선체로 안전바를 잡아야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1년에 한 번 점검. 하지만 얼마 전에 점검을 했단 말입니다. 참 걱정이네요. 지금까지 신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야가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룰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죠. 선관위와 후쿠시마 특위위원장을 각각 여야가 나눠 가진 만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선관위 국정조사를 두고 선관위 문제 바로잡기, 반면 선관위 길들이기 시도라며 팽팽히 맞섰던 여야.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모두 다루는 데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 향후 절차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선관위 국정조사는 다음 주 중 조사 요구서를 낸 뒤 그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를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특위도 또한 다음 주 중에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사 계획 등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여야는 앞으로도 물밑 협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 사과에 이어 오늘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최 전 함장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거든요. 국민의힘은 권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만난 직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권 수석 대변인이 사과했다면서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 공식 입장 표명과 당대표의 사과 등 5가지 요구사항이 적힌 문건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사흘 만에 권 대변인이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최 전 함장의 요구에 대해 권 대변인에게 정확히 듣고 논의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천안함 함장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하고 사과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의심이 든다며 권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천안함 함장 그리고 또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금. 그러면서 스스로 당직 사퇴를 하든 이재명 대표가 수석 대변인을 교체하든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례경 혁신위 좌초로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퇴론을 또 한 번 일축했습니다. 친명계는 새 혁신위원장을 추천해달라며 사퇴 수습에 나섰죠. 얼른 이 사퇴론을 묻고 가기 위한 걸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이 임명한 혁신위원장 사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기 극복 방안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훌륭한 문제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대표 사퇴론에 선을 그은 건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후쿠시마 오염수와 노동 탄압 문제를 앞세워 대여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1890년대 이때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소요죄, 내란죄 이런 걸로 처벌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친명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새 혁신위원장 선임으로 사퇴 진화에 나섰습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듯 의원들을 향해 새 혁신위원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외부 인사로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오는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선 다음 주 중으로 인선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사태가 답이라는 비명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혁신을 이끌 적절한 인물 찾기가 리더십 위기를 극복할 첫 번째 문턱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거두라는 권고에 대해 그동안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텨왔던 KBS 사장이 분리 징수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는 건 강제로 걷지 말라는 거지 사장의 사퇴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찬민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청구하는 전기료 고지서입니다. 청구 금액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토론에서 전기료의 합산에 부과하는 강제징수 방식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97%로 높게 나오자 관련 부처에 분리징수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KBS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사흘 만에 김희철 KBS 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취준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KBS는 지난해 수신료 수입이 6천억 원대인데 분리징수가 도입되면 1,000억 원대로 급감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장 사퇴와 수신료 분리징수는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수신료를 강제로 걷지 말고 공공성을 담보하라는 것이라며 사장이 물러나는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KBS가 자신들의 책임을 왜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까?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MBC 압수수색에 이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의 합산에 받아온 근거가 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이 특보는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도 했죠. 어떻게 했는지 원주희 기자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은 지난 2011년 하나고 재학 당시 동기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특보의 아들은 학교폭력위원회 없이 전학을 갔는데 이 과정에서 MB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 특보가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 정권 핵심 실세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특보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떠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특보는 당시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며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져 졸업 후에도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 내용을 담은 진술서는 과장됐고 효력이 없으며 전학 조치 또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이 특보가 김승류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을 뿐 학폭위를 열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기괴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입장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잠적한 북한 외교관과 그 일가족 소식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러시아 경찰은 혈안이 돼 검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발각되면 북러 간 협정에 따라 이들은 꼼짝없이 북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맡고 있던 식당 직원이 탈북을 시도해 이들도 감금됐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도망친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보다 내밀한 상황, 지난 2019년 탈북한 북한 외교관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실종 전단의 검문 강화까지 류현우 전 대사 대리는 외교관 일가족 러시아 탈출은 진짜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전에 이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검문소들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중러는 범죄인 인도조약 등 영사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류 대사는 러시아 탈북 시도는 정말 큰 결심을 내려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탈북을 했다 하게 되면 그 탈북한 사람들에 한해서 북한이 요구하게 되면 공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파견 북한 외교관은 생계 유지도 힘든데 상납금을 못 채우면 혁명과업 수행을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류 전 대사 대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탈북에 성공한 경우를 2차례 정도 알고 있다고 MBN에 전했습니다. 류 전 대사는 외교관 탈북 러시는 이제 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외교관들도 이젠 희망이 없구나라는,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고위급 탈북 인사들의 연구위원 임용 재개 등 중용 조치도 엘리트층 탈북 러시에 영향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하루 만에 취재진과 유족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 기습 출근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석방되고 미용실까지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사퇴해야 할 사람이 출근이 웬 말이냐며 집무실로 달려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직원들과 몸싸움도 벌어졌죠. 이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업무에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취재진의 눈을 피해 기습 출근한 뒤 온종일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젯밤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한 9시인가 그때쯤 본 것 같아. 머리가 이제 헛그러지고 그래서 무비장원에 잠깐 들리시는 것 같더라. 혼자 있으셨어요? 이 비서분이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일찍 구청 앞에 모인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 소식에 구청장실로 갔다가 직원들과 한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의원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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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철면피 같은 얼굴을 들고 다시 구청에 출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전 10시 29분 서울시청 분향소를 출발해 이곳 국회까지 약 8km를 행진했습니다. 유족 측은 다음 달 1일까지 행진과 함께 출근 시간대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 사퇴 촉구 피켓팅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젠 몰카, 몰래 카메라를 스마트폰이 아닌 드론으로도 찍는 시대가 됐습니다. 고층 건물에 사는 여성이 창밖 수상한 드론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로 붙잡힌 남성의 드론에서 이 여성의 나체 영상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경찰 일단 압수만 하고 이 남성을 풀어주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경찰차가 거리를 순찰하고 경찰관들은 건물 주변을 수색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건물 위를 살피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 여성이 드론으로 자신이 촬영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드론을 날린 20대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드론을 날려 100m가량 떨어진 24층 건물까지 보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경찰은 옆에 있던 남성 한 명도 함께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구대 측은 드론에 여성 나체가 찍힌 걸 확인하고 이들을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정말 고의성을 가지고 드론을 날린 건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 SD카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일단 풀어줬지만 새벽 시간을 노린 드론 촬영에 나체가 실제로 찍힌 소동이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할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못한 거죠. 당연히 하게 되면은 사생활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경찰은 지구대 측에서 영상을 확인했더라도 정확한 증거로 수사해야 해서 포렌식 결과를 보고 남성을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드론을 활용한 범죄까지 불법 촬영은 그야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처벌 수위도 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소송하길 꺼린다는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내 신상까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거든요. 또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난관도 너무 많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퇴근길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현행범 체포된 30대 외국인. 여성 뒤를 쫓아가는 남성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갤러리 속을 확인해 보니까 타 여성분들을 대중교통에서 찍은 사진 영상들도.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은 물론 화상 채팅을 몰래 녹화하거나 드론까지 띄우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붙잡히면 처벌이 엄해지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찍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 촬영물이 유포될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 촬영된 영상의 유포를 막는 서비스 업체도 생겨났는데 올 1분기 상담 사례만 3,000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유포된 영상 삭제는 유통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잦고 이 영상을 내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계속 연락이 없으면 사이트 측에서는 영상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특히 신상이 가해자에게 공개될까 두려워 손해배상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름이랑 주소는 기재를 하는 게 필수예요. 인적사항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법원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에 따라 소장에 신상 정보를 가리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소갈이만 계속되고 있어 영상 유포를 막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붙잡힌 20대 여성. 그런데 혐의가 음주운전은 기본, 절도와 야간 주거 침입까지 더해졌습니다. 주차 직원이 퇴근하면서 키를 꽂아 놓은 남의 차량을 타고 간 거였거든요. 발레 파킹 직원들은 밤 10시에 퇴근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건물 주차장에 들어서더니 주차장 직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곤 50분가량 차량 주변을 맴돌며 차량에 탔다 내렸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20대 여성 A씨가 지난 6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발레 파킹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1km가량을 주행하다 이곳 사거리에 정차한 여성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9%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 기재된 차주 번호와 A씨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까지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건물 발레 파킹 직원이 퇴근하며 키를 꽂아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훔치려 한 고의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수 신혜성 씨가 만취해 음식점에 있는 남의 차량을 몰았을 때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절도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차량 불법 사용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그동안 노사정 대화기구에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국노총은 참여해왔죠. 그래서 민주노총보다는 다소 온건한 편이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이 변곡점이 된 걸까요? 한국노총이 대화기구에서 빠지고 대정부 투쟁까지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약 30분간 이어진 집회에서 한국노총은 정부를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민주노총뿐 아니라 그 어떤 세력과도 연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전남 광양시에서 막루 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간부 2사람에 대한 강경 진압이 문제였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 2일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노총 제대산별위원장 및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에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상정돼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킨다며 반대했는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정식 안건과는 별개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이기도 한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 위원들 모두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석방을 보증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지만 대통령실은 꿈쩍 않는 분위기입니다.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정책을 바꿀 일은 없을 것이라며 되레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도 강조했죠. 노동계와의 냉각기가 길어질 듯합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이 과잉이라고 지적한 지난달 31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진압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이 차선을 불법 점거했고 이틀의 시간을 준 뒤 경찰이 진압에 들어갔을 때도 노조 측이 먼저 쇠파이프 등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불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인데 이걸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해할까라며 경사 노위를 유지하려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한 강연에서 한국노총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젊은 세대 중심의 한국노총 산별노조 등과 대화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심의 경사노위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노동 3권을 존중하고 폭력 진압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는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노총은 당분간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일일이 다 검사를 할 수 없어 그 지역 하수 처리장을 검사해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확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마약도 코로나 못지않게 퍼져 있다고 하죠. 3년간 34개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모든 곳에서 필로폰이 그것도 3년 내내 검출됐습니다. 지역별 검사에선 공항과 항구가 있어서일까요? 인천에서 가장 많은 마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지역에 오물과 폐수가 모이는 하수 처리장입니다. 하수에서 시료를 채취해 마약이 검출되는지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하수 처리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34개 하수 처리장에서 전부 불법 마약류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마약은 필로폰으로 지난 3년 동안 1000명당 하루 평균 사용 추정량은 21.8mg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 처리장과 같이 대도시 지역이나 항만 지역에서 불법 마약류 사용량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인천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마약 사용 추정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항만이라든지 대도시가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필로폰보다 3-4배 환각 효과가 있다는 엑스터시는 매년 사용 추정량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마약류 사용 추정량은 유럽의 30% 정도 수준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단속 관계 기관의 마약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편 고속버스 기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 필로폰을 유통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의 주거지에서는 10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됐는데 이 투약자 중에는 요양병원 의사도 있었습니다.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고령의 투약자가 마약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버스터미널 하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고속버스 안에 있는 기사에게서 서류 봉투를 건네봤습니다. 그 속엔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전 공급책 70대 김모 씨가 경기도 오산에서 온 고속버스 기사를 통해 마약을 전달받은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3억 2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32.41g을 발견했습니다. 1,08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고속버스 화물을 추적한 경찰은 전국 공급책과 판매책, 투약자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대전과 경기,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해왔습니다. 투약자 중에는 요양병원 의사도 있었는데 다른 고령의 투약자를 돕기도 했습니다. 공급책들은 단골들과 은밀히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소한 지 며칠 안 된 남성이 대전의 한 보호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치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현출되었고 행적 등을 다 수사를 하면서 마약을 공급한 피해자를 검거하게 됐고 경찰은 공급책 김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요양병원 의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용,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남긴 반찬을 손님상에 설마 뭐 이런 식당이 있을까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식당 주방이죠? 반찬들이 보이고 다양하고요. 젓가락으로 막 쑤시고 있어요. 네, 지금 단속 요원이 불시 검문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남기고 간 반찬 다시 써먹으려고 섞어 놓은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속이 안 좋아지는데 그냥 경찰이 오해한 거였으면 좋겠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식당으로 가서 김치통 열어보겠습니다. 김치찌개 하자고. 그렇지, 딴 거는 다 버리는데 김치찌개는 거리가 나가니까. 아, 찌개 만들려고 남은 김치를 모아놨다 이 말이잖아요. 네. 충격입니다. 손님한테 이제 김치찌개가 아니라 사실상 꿀꿀이 죽이죠, 저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먹다 남은 음식 되판 음식점, 부산에서만 8곳이나 됐습니다. 양심 속인 식당 주인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심판 받아야겠죠. 그나저나 이 부산시가 저 8곳을 눈치채고 잡아낸 것도 저는 신기해요. 그렇죠. 반찬을 많이 남기게 되는 한식당, 그리고 1인 식당, 또 기사식당 위주로 200곳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직접 식사하고 나서 남은 반찬에 표시를 해놨고요.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그 표시된 반찬이 그대로 나오면 그 식당은 그날 딱 걸린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배추김치라든지 어묵볶음 같은 경우에 젓가락으로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반찬이 그대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없으니까 마음 먹고 범행한 거죠. 제발 이런 일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가서 남들이 남긴 음식 먹는 거 아닌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싶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계약금 못 돌려줘. 무슨 계약금 말하는 거죠? 한 기자 혹시 코로나 풀리면서 늘어나는 거 뭐뭐 있죠? 여행이나 대면 업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결혼식 참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근데 주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준비해주는 결혼 서비스가 인기이고요. 그 서비스 계약했다가 문제가 발생했나 봐요. 맞습니다. 자, 2021년 이후로 해당 서비스 관련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올해도 보면 4월까지만 해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늘었고요. 계약 해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환불이 안 된다고만 했다가 투보원을 통해서 접수를 해라. 투보원을 통해서 접수를 했더니 환불 금액을 계속 깎았던 거죠. 네, 나쁜 계약 유도하는 업주들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겠지만 소비자들도 마냥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도요, 업체를 무조건 믿지 말고 사전부터 대비를 좀 철저히 해두라고 조언합니다. 계약 전에 상품 내용이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례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서비스로 붙잡아야지 계약 취소 못하게 발목 잡는 방식으로 영업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던 건물도 기울고 있죠. 새벽에 뛰쳐나와야 했던 주민들은 일주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이미 비슷한 일로 주민 54명이 숨진 적이 있기에 더 무섭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단지 내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아파트와 맞닿은 땅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지하 주차장벽 한 귀퉁이는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텐진시 진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집안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4천여 명은 지난 1일 새벽에 살던 집을 나와 일주일째 외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有业主称楼歪了，停水电、停煤气，全部不准回家，全要搬家，没电梯，大件物品没办法搬离。也有小区业主反映认为，这跟马路对面挖热水井施工有关。 해당 아파트 주변 건물 역시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진난구 정부가 2일부터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천민월 텐진시 서기가 4일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발빠른 대응에 나선 건 인재로 밝혀진 후난성 창사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 여파도 있어 보입니다. 창사 사고 건물은 부실공사와 불법 증축이 더해지며 2019년과 지난해 4월 건물 곳곳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물주와 관리 부서의 미흡한 조치로 결국 5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멕시코에서 군인들이 민간인 5명을 사살하고 나서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먼저 총격을 받아서 응수한 것이라고 했는데 CCTV엔 이들이 민간인을 차에서 밖으로 끌어내 벽에 기대게 한 뒤 총을 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검은색 픽업 트럭이 건물 벽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뒤이어 나타난 군용 차량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우르르 내려 픽업 트럭 주변을 에워쌉니다. 군인들은 트럭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더니 질질 끌어 벽 쪽에 몰아놓고 발로 차고 총을 쏩니다. 이번에는 군용 차량은 온데간데 없고 픽업 트럭만 잡힌 원거리 화면입니다. 군인이 허공을 향해 총을 발포하고 나서 앞서 벽에 몰아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을 향해 또 총을 발사합니다. 지난달 18일 미국 접경 타마울리파스주 누에보라레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군인들은 먼저 총격을 받아 맞대응해 민간인 5명이 숨졌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고 멕시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뒤늦게 공개된 CCTV 영상을 봤을 때 군인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 언론은 덧붙였습니다. Sí, me informaron y ya se está actuando. Al parecer, sí hubo ajusticiamiento. Y eso no se puede permitir. 멕시코 국방부도 민간인 검찰과 협력해 군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성명을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격이 발생한 누에보라레도는 지난 2월에도 멕시코 군인들이 5명을 살해한 곳으로 군의 인권 침해 불만이 유독 많은 지역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5년 전 대규모 분화로 주택 수백 채를 집어삼킨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또 폭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관광객들은 몰려들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붉은 용암이 분수처럼 터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7일 새벽 4시 44분쯤 섬광이 번쩍이더니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분화구 바닥에서 용암이 15m 높이로 연이어 솟구쳤다고 밝혔습니다. The shakes were scary. I've never experienced an earthquake. I really woke up, but didn't expect that. Did not expect to see this.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의 폐쇄된 구역에 있는 분화구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분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인체와 농작물, 항공기 운항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We do have a little concern, especially on the first day with the gases coming out, with the trade winds going down toward Pahala. You know, people with respiratory issues may have some issues. 당국은 화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고로, 항공 기상 코드도 최고 등급인 적색으로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산 분화가 만들어내는 장관을 구경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전세 사기 가담자 3,000명 중에서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가 500명 가까이나 됩니다.
6명 중 1명꼴이죠. 부동산 거래에 익숙치 않은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업계약서를 쓰게 하는 등 그 내용을 보시면 경악할 만합니다. 정말 못 믿을 공인중개사들이었죠. 이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온 경찰이 적발한 사기범은 모두 2,895명. 이 가운데 불법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는 486명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일당 6명 중 1명인 셈입니다. 서민들의 신뢰를 악용하는 다수 불법 공인중개사를 검거하고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감정평가사를 적극 수사하는 등 불법적 관행을 일소하기.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가담자로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970명 중에서도 공인중개사가 많았습니다. 피해자 3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2030 세대였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모르기도 하고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아는 분들 보고 찾아가거나 뭐 어플 같은 걸로 찾아보고 하는 건데 그걸로도 이제 좀 안전하지가 않다고 하면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인중개업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규모로 가담한 31개 조직을 적발한 경찰은 이 중 6개 조직에 조직폭력배들에 적용하는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 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요즘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피부 케어는 물론 이젠 자기 건강 상태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뇌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도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다양한 셀프 케어 비법이 전시된 곳에 유승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1분 동안 뇌와 혈관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뇌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측정한 게 다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또 다른 곳도 스트레스 검사를 받고자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 정도 또 균형 정도를 체크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셀프 케어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현대인에게 필수입니다. MBN이 개최한 건강미 박람회에는 이렇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정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철저한 자기 관리를 뽐내는 대회부터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MBN 건강미 박람회는 체험 셀프 케어를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이곳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은 인류의 역사, 미술, 문화 유물과 소장품 800만 장을 보유한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에 결정적 힌트를 준 로제타 스톤을 비롯해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유물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대형 박물관에서 영국제는 경비원과 건물뿐이라는 뼈 있는 농담이 나올 정도지만 세계인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인 건 확실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0억 원을 들여 선거 박물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라 할 선거제의 의미를 알리고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겠다는데 사실 선거를 주제로 한 박물관은 전 세계에 딱 인도 한 곳에만 있습니다. 선거의 기원이랄 수 있는 그리스, 로마에도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선관위의 박물관을 꼭 갖고야 말겠다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13년 전엔 서울 종로구의 선거연수원 건물을 활용해 박물관을 만들겠다면서 32억 원을 책정했지만 건물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무산. 2019년엔 수원 선거연구원 부지에 143억 원을 들여 지으려고 했지만 무산. 지난해 선거박물관 건립 예산으로 다시 또 300억 원을 책정했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박물관 운영에 정규직 공무원 12명과 비정규직 계약직 16명 등 28명이 필요하다면서 해마다 운영비가 27억 원씩 들어갈 것으로도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특혜 채용으로 시끄러운 그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들의 속내가 순수할까
혹 박물관을 키울 때를 키워서 조직을 늘리거나 퇴직자들의 재취업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는 속세운 아닐까 의심부터 들게 됩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을 못 채운다는 옛 어르신들 말이 있죠. 해도 너무한 선관위의 오만과 독주를 보면서 역시 견제를 받지 않는, 제대로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우리 국민은 또 배우게 됩니다. 차라리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어떻게 된다는 역사를 이 박물관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국민 눈에는 소쿠리 투표 같은 선관위의 선거 역사보다는 그게 더 훨씬 와닿을 듯 하거든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게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최고의 가드 김선영과 최고의 센터 오세근이 서울 SK에서 뭉쳤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만들어낸 52연승 신화를 이번엔 SK에서 다시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중앙대에 52연승을 합작했던 오세근과 김선영은 201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각각 KGC와 SK의 유니폼을 입고 헤어졌습니다. 12년이 흐른 뒤 오세근이 SK로 오게 되면서 무적의 콤비가 다시 뭉쳤습니다. 김선영은 간절한 기도가 통했다며 오세근을 반겼고, 오세근도 SK를 선택한 이유로 김선영을 꼽았습니다.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선영이가 차지하는 부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건 맞고요. KCC로 떠난 최준용이 SK는 노인즈라고 저격한 게 기분 나쁠 법도 하지만 김선영은 정규리그 MVP인 자신과 플레이오프 MVP인 오세근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저희 CM 타임이 둘 다 있네요. 노인즈의 MVP 2명 다 있는 게 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2년 연속 챔프전에서 혈투를 펼치며 우승과 MVP 트로피를 차례로 나눠 가진 두 사람은 대학 시절 활약을 재현해 함께 우승 반지를 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근 형은 우승했지만 저는 반지를 작년에 못 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한번 반지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시너지가 나오게끔 또 하는 게 저희의 또 임무고.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빗줄기는 밤사이 더 굵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많게는 6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5에서 20mm, 호남에도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전국 하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8도, 대전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광주가 30도, 대구 31도로 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아 덮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